자, 3교시요. 스포트 네트워크 수정 방식이요. 스포트 네트워크 구성하고 특징, 네트워크 프로텍트 기능, 오동작 방지 대책. 이거 뭐 교재 있는 거 그대로예요. 정의입니다. 변전소에서 2회선 이상 수정해갖고 부하 달로기를 통해서 네트워크 변압기를 병렬 운전해서 네트워크 프로텍터를 통해서 무정전으로 전력 공급받는 방식이다. 구성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기술하시면 돼요. 자, 이거 주의할 때, 지금 보호계정기 집어넣은 건 제가 여기 한 회선만 집어넣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A, B 회선도 전부 다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어때요? 여기 F점 고장났어요. F점 고장나면 변전소 12 먼저 끊어요. 이 끊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텍트 11을 끊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요 B에서는 완전히 끊어진 거죠. B에서는 완전히 끊어지면은 A에선하고 C에선 통해서 부하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럼 변압기 총 3대 중에 변압기 한 대 없어도 변압기 2대로 얘를 공급하려면 변압기 용량은 어때요? 일반보다는 커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이요. 요거 계산하면 자 3-1의 최대 수용률. 여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300kV를 필요하다. 그러면 100 이렇게 썼으면 됐잖아요. 원래가. 이렇게 썼으면 됐는데 요거 하나 끊어지더라도 얘가 150, 얘가 150 담당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어때요? 최대 수용 전력은 300, 회선수 3에서 마이너스 1하니까 여기 2죠. 2 나누기 300하니까 150. 그래도 150으로 하면 되는데 변압기 한 대가 고장 났을 때 이 애 변압기 하나가 과부하할 수 있는 게 130% 과부하해서 8시간 정도 공급이 돼요. 그러면 8시간이면 배전사고를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1.3만큼 과부하에 버틸 수 있으니까 1.3으로 다시 나눠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TR 용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특징. 부정전 전원 공급한다. 그래서 고신뢰도다. 자동운전. 무전압 투입, 차전압 투입, 그 다음에 역전력 차단도 되죠. 인력 절감한다. 전압 강화, 전압 변동, 병렬로 돼 있으니까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압 강화나 전압 변동이 줄어든다. 그래서 전력 손실 줄어들고 효율은 증가한다. 단점은 보호 개전 방식이 복잡해요. 국내 설치 실적이 적습니다. 이거 어디냐면 청와대하고 대전정부청사 정도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가격은 높다. 네트워크 프로텍트 기능이요. 역전력 차단입니다. 역전력 차단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F점 고장났어요. 여기 F점 고장났어요. 여기 F점 고장나면은 TR AC 2차 전력이 TR B를 통해서 F점으로 흘러가니 67 계정기에 CB 트립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봐봐요. 만약에 여기 고장났어요. 삼상 단락사고 여기 났어요. 여기 삼상 단락사고 났으면은 이제 역전력 차단 이 CB가 차단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요. 여기가 사고가 삼상 단락이 나니까 A 해선에서 온 거, C 해선에서 온 거, B 해선에서 온 건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여기 단락점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안 흘러요. 이쪽으로 다 흘러가고. 근데 A 해선에서 와가지고 부하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단락점이 임피던스 제로니까 이렇게 하고 F점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C 해선도 이렇게 하고 F점으로 가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B해선에서는 다 전력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CT하고 PT를 다뤄요. 그래갖고 여기 67 계정기에서 B해선에서 거꾸로 올라가고 있네. 전류 곱하기 전압하면 전력 나오니까요. 역전력을 검출하는 거예요. 67 계정기가 거꾸로 올라가네. 차단시켜라. 그래서 프로텍트 10을 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끊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차전압 투입입니다. 자, 프로텍트 10이 끊겼어요. 이 프로텍트 10이 끊겼고, 얘가 이제 정상으로 동작이 됐어. 정상으로 이제 이제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이 인가됐어요. 여기는 오픈되어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전압이 인가됐고, 그 다음 여기 전압을 볼까요?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이 좀 작아요. 왜 그러냐면, 얘 와가지고, 여기까지 하려면 이 길이가 있죠. 이 길이에 의해서 좀 전압강가 생겼어요. 다음에 요거도 C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여기 전압강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 전압하고 어때요? 여기 전압이 더 높아요. 여기. 그래서 이거를 여기 PT로 해가지고 여기 78 계정기가 딱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1차 측 전압이 더 높은데요. 아니면 1차 측 위상이 더 높은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투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8번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84번은 뭐냐면 애초에 맨 처음 가압했을 때 얘 이제 가압하고 얘 가압하고 얘 가압했어요. 프로텍 12 투입을 안 했어요. 오픈 상태에서 투입을 한 거예요. 이제 이 퓨즈 집어넣고 이제 12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자 12 투입을 지가 알아서 한다 이거지. 자 여기 보니까 이쪽은 무전압이에요. 여기는 이걸로 검출하니까 여기는 무전압.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는 가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84번이 프로텍 12 1차 측은 가압됐고 2차 측은 무전압이네. 그러면 여기가 84번이 무전압 투입이다 하고 투입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안티펌핑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요. 자, 한번 트립되면 락아웃 되었고 수동으로 리셋하기 전에 CB에 투입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투입을 안 하는 겁니다. 투입을 해버리면은 다시 트립됐다가 또 투입했다, 투입했다 이걸 계속 무한히 반복하면 차단기가 쓸 수 있는 투입 차단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오버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되지 않게끔 안티펌핑 기능을 집어넣고 안티펌핑 릴레이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텍터 오동작 방지 대책이 있는데요. 자가 발전기에 의해서 역전력 차단이 되는데 이거 뭐냐면은 발전기하고 상용하고 같이 연결을 했어요. 같이 연결하면 자가 발전기가 만약에 위상이 앞서거나 전압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용 전원 쪽으로 밀고 들어가 버려요. 여기도 가압되고 여기도 가압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여기 380V다. 여기 380V인데 여기 있는 발전기가 따갖고 예를 들어 385V예요. 그러면 5V가 더 높잖아요. 그러면 이 위쪽으로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이 역전력 차단돼 버리고죠. 그러니까는 어때요? 얘하고 인터록을 걸어놔요. 그래서 얘 투입되면 얘는 끊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인터록을 한다. 그 다음에 진상 콘덴서에 의한 차전압 투입 불가. 자, 진상 콘덴서가 많아가지고 뭐예요? 송전단보다 수전단이 전압이 올라가는 페넌티 현상이 발생돼요. 만약에 이렇게 페넌티 현상이 발생되면은 어떻게 해요? 차전압 투입을 해야 되는데 차전압 투입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동 역률 조정 장치를 해갖고 안 쓰는 콘덴서는 다 끊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순환 전류에 의한 역전력 차단이요. 이게 자 만약에 요 변압기 간에 얘 변압기하고 얘 변압기 임피던스 특성이 틀려갖고 예를 들어서 요 병렬 운전할 때 임피던스 특성 RXB가 같아야 되는 이유 교재 때 설명드렸죠. RXB가 틀려갖고 만약에 위상이 얘가 더 위쪽이고 얘가 더 낮다면 위상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전류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어요. 이렇게 변압기 간의 순환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다고.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역전력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역전력 차단돼 버리죠.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순환 전류에 의한 역전력 차단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변압기의 임피던스도 퍼센트 임피던스도 같아지만 RXB도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회생전력에 의한 역전력 차단이요. 밑에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걸 썼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올 때 회생전력이 생겼어요. 회생전력이 생기면 이 생긴 전력을 어떻게 해요? 전원으로 반환하죠. 전원으로 반환해서 전원단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전원단으로 올라가니까 그때는 역전력으로 감지하고 역전력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트리베로를 락 시켜가지고 트립이 안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자, 2번 문제는요. KDS 우리 예상했던 문제예요. 예비전원 설비 중 자가발전 설비 용량 산정 방법이요. 자, 용량 산정 시 법적 고려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용량 산정 방법이요. 발전기 용량은 GP는 시그마 P 플러스 시그마 PL 마이너스 PL에 A 플러스 PL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전체 K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전에 PG 1, 2, 3 PG4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RG법. 여기에 비해서는 어때요? 상당히 쉬워졌죠. 쉬워졌는데, 요 부분적으로 개수들이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발전기 용량은 전체 시그마 P라고 하는 건 이건 자, 이 시그마 P는 전동기 외의 부하들의 합계예요. 그래서 전동기 이외의 부하의 입력 용량 합계다. 그런데 원래는 전동기 외예요. 그래갖고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요게.
요게 없었어요. 요게 없고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일반 부하일 때, UPS 부하일 때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VVVF 제어 전동기랄지 LED, SMPS에서 어때요? 고주파 발생되죠. 그죠? 여기는 인버터 쓰니까 당연히 고주파 발생되는 거고 여기 SMPS에서 어떻게 해요? 전압, 전류를 전부 다 변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고주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고주파 부하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고주파 부하로. 이번에 변경돼서 이게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온 거에 의해서 어때요? 시험에 나온 거죠. 지금 KDS가 개정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된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부하 용량 출력 킬로와트예요. 출력 킬로와트. 이거를 역률로 나누면 출력 kVA가 되는 거죠. 부하 출력 kVA, 효율로 나면 부하 입력 kVA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발전기가 이렇게 있어요. 발전기 용량을 해서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발전기에 출력 kVA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고 이 출력 kVA를 구하는 거고 이 출력 kVA는 여기에서 손실이 없다면 부하 입력 kVA하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입력 kVA 이상으로 발전기를 선정하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부하별로 킬로와트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온 것들은 다 뭐다? 이거 출력 킬로와트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출력 킬로와트면 이 출력 킬로와트를 출력 kVA로 바꾸고 출력 kVA를 입력 kVA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출력 킬로와트를 출력 kVA로 바꾸는 건 역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력 kVA를 입력 kVA로 바꾸는 건 효율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다음에 UPS요. UPS 같은 경우는 자 UPS 출력 kVA예요. 출력 kVA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력 kVA로 바꾸려면 그냥 효율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자 이거 봐봐요. 여기 이 발전기에다가 UPS를 달라고 해요. 이렇게 UPS를 달라고 하면 UPS 앞단에 축전지 있어요, 없어요? 축전지 있죠. 축전지 이제 집어넣어야 되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뭐 이쪽이 됐던 어쨌거나 UPS 이 안에 하여튼 이 축전지에 공급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축전지에 공급해야 돼요. DC로 바꿔갖고 인버터 해갖고 DC로 바꿔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용량은 어때요? UPS 용량 따로, 축전지 용량 따로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UPS 용량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남다라고 하는 TH 가중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전지 용량도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VVF하고 LED도 보면은 자, 인버터 또는 VVF 용량 킬로와트예요. 그러면 이거 출력 킬로와트죠. 출력 킬로와트를 역률로 했으니까 출력 kVA 되는 거고 여기다 효율 집어넣으면 입력 kVA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때요? THD만큼은 지금 가중치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것도 봐봐. 이것도 LED 이것도 봐보면은 부하 용량 킬로와트니까 이거 뭐예요? 출력 킬로와트죠. 출력 킬로와트 그다음에 이거를 역률로 하면 출력 kVA, 그 다음에 효율로 하면 입력 kVA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THD 가중치 집어넣는 거고. 그래서 공식은 다 똑같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요. 이제 전동기 편인데 시그마 PM은 이거는 전체 전동기예요. 전체 전동기 부하 용량 합계. 단 VF 제어 전동기는 여기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PL은 요거는 최대 기동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기동은 기동 개수 감안해 갖고 다시 요 뒷단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뺀 거예요. 요쪽에서 별도로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요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 기동하는 거는 지금 뺀 겁니다. 빼고 전체 있는 것 중에 A가 뭐예요? 킬로와트당 입력 용량 개수. 그러니까 전동기 출력 킬로와트를 입력 kVA로 바꿔주는 개수예요. A가. 그래서 A를 곱해갖고 전체 다 입력으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동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전동기 부하 중 기동 용량이 가장 큰 전동기 부하 용량인데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킬로와트로 나올 거 아닙니까? 출력 킬로와트를 이 A를 곱하면 입력 kVA로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동 중에 제일 크기 때문에 기동 개수를 감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 개수에
지익 기동, Y 델타 기동, 뭐 인버터 기동, 리액터 기동이 갖고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실질적으로 인버터 기동이 여기에 또 들어가요. 이거는 뺀다고 했는데 그래서 요거 부분은 좀 약간 나중에 변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이게 이제 K값 전동기 아니 저 뭐야 발전기 허용 전압 강화 개수를 이제 감안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발전기 허용 전압 강화 개수는 기존의 PG2의 XD2- 곱하기 델타 V분의 1마이너스 델타 V하고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 요 1.13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1.13이 나온 거는 이거 계산을 해보면 자 XD2-잖아요. 이 발전기 정수예요. 이제 동기 리액턴스, 과도 리액턴스, 차가도 리액턴스 있는데 발전기 차가도 리액턴스입니다. 이 지금 XD2-에 자 20%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0.2 곱하기 그럼 델타 V가 얼마냐? 발전기 허용 전압 강화율이 15%니까 0.15죠. 그 다음에 1-0.15 요거 계산하면은 1.13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개념도예요. 개념도 이거 보니까 자, 지금 뭐 시그마 P에는 일반부하고 고주파부하, 고주파부에는 UPS, VVF, 제어, 전동기, LED 등 고주파부하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PM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 부하 합계인데 최대 기동 전동기 및 VVF 제어 전동기는 제했다. 여기에 있고 그다음 최대 기동은 이쪽으로 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최대 기동 전동기 부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허용 전압 강화로 감안해서 하면은 발전기 용량이 나오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전기회로, 자기회로 대해서 다음 항목을 설명하시오. 자, 이건 그대로 규제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놓은 건데요. 대응관계, 회로 법칙의 대응성, 차이점 이렇게 되는데 전기회로가 자기회로. 전기회로는 전류가 흐르는 통로예요. 자기회로는 자석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나왔고, 자, 기전력을 가해니까 전류하고 이제 전류가 이 회로의 저항하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N턴을 한 상태에서 전류를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여기에 기자력이 생기는 거죠. F는 NI라는 기자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자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 자석 파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석 파이가 나와서 어떻게 이 회로 안을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그 철심 안을 돌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 보면은 기자력이라고 하는 애가 전류를 키워도 자석이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턴수를 많이 해도 어때요? 자석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자력, 여기는 기전력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대응관계를 보면요. 이 대응관계 여기는 기전력, 여기는 기자력, 그다음에 전기저항, 레지스턴스, 자기저항, 릴럭턴스, 그다음에 컨덕턴스, 그다음에 퍼미언스, 그다음에 전류, 여기는 자속, 전류 밀도, 여기는 자석 밀도, 전개, 자개, 도전율, 투자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잘못 쓰면요. 여기 투자율이니까 여기 유전율 이렇게 이거는 전개로 아니에요. 이건 전개입니다. 전개. 자개하고 전개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전개하고 전개라고는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또 뭐 있냐면 자석 밀도 해갖고 여기 전속 밀도 이렇게 이거 아니다 이거. 이렇게 쓰면 이쪽은 전개 쪽이다. 자기회로니까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회로 법칙입니다. 회로 법칙의 대응성. 자, 오hm 법칙하고 키르호프 법칙인데 기전력 E는 RI예요. E는 RI. I는 JS. 이거 J는 이거 뭐요? 이거 전류 밀도예요. 전류 밀도. 전류 밀도. 이거 뭐요? 암페어분의 면적 S예요. 거기다 S 곱한 거고. 다음에 이제 이 전류 밀도 J가 시그마 E. 이 E는 전개고 전개. 이렇게 된다. 전개해도 그죠? 그다음에 전기저항 R이고 여기 I분의 2. 여기 보니까 시그마
이 전기저항 R은 로 S분의 L이죠. 이 로의 역수가 시그마 도전율이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S분의 L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놓은 거고. 그다음에 전류 I는 R분의 2. 그다음에 요거 R 값을 시그마 S분의 L 요걸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 그대로 R 값을 그대로 요거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뭐 알겠어. 근데 이쪽으로 갔을 때 헷갈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의할 게 딱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 기전력이잖아요. 그럼 여기 기자력이다. 그 다음에 여기 전기저항 R이다. 그러면 자기저항 릴럭턴스다. 여기 전류 I다. 그러면 여기 자속 파이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F가 NI라는 거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다. 야, 한번 볼까요? 자, F는 NI 위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 자, 여기에 RI잖아요. 레지스턴스하고 전류 I인데 여기 뭐예요? 릴럭턴스하고 전류 I 대신에 자속 파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JS, 요거 RBS. 이거 뭐예요? 이거 자속 밀도죠. 자속 밀도가 뭐예요? 요거는 S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B는 뮤 H. 자속 밀도 B가 뮤 H. 여기는 J는 시그마 E. 여기 B는 뮤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R은 여기 I분의 2니까 파이분의 NI. 그대로 되는 거죠. 대칭되니까. 그다음에 NI 대신에 NI가 HL은 NI라는 공식 여러분들 아시죠? 암페어 주회적 법칙에서 HL은 NI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다음에 요 파이가 요 파이 있잖아요. 파이가 뮤 HS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쓴 거예요. 요 파이를 뮤 HS 그대로 쓴 거고. 그다음에 HH 없으면 뮤 S분의 L 그대로 정리한 거고. 그다음에 파이가 여기 I가 R분의 2잖아요. 파이가 릴럭턴스분의 NI 그대로 대칭해서 집어넣은 거고, 여기 R값이요. 요 R값이 요거 있죠. 뮤S분의 L 요거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 그래가지고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I가 여기 F 릴럭턴스 파이 요렇게 변화되고, 그다음에 F가 NI 요것만 알면은 여러분들 쉽게 다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키레오프입니다. KCl, KVL 여기 자기애로 똑같이 나오는데요. 전기애로 임의의 접속점에 유입하는 전류의 합은 유출하는 전류의 합과 같다. 다음에 자기애로 임의의 결합점으로 유입하는 자속의 합은 유출하는 자속의 합과 같다. 다음에 임의의 폐로 내의 기전력의 합은 저항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임의의 폐자로 내의 기자력 합은 자기 저항과 자속 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차이점인데요. 자, 차이점 보니까 E는 RI였고 직진성이고, 여기는 F는 R파이였고, 릴럭턴스 파이죠. 이게 비직선, 이거 자기 포화되니까요. 자, 전기저항에 의한 동선이 발생되고 철선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자기저항에 의한 철선이 발생되고 동선은 없습니다. 누설전류 IL은 아주 작아요. 근데 누설자속 파이L은 아주 큽니다. 그 다음에 LC에 의한 전기회로 구성이 가능하고, 얘는 LC에 의한 자기회로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차이점이 되겠네요. 자, 3-4 KDS 32, 30, 10에 따른 옥내 조명 설비를 설명하시오. 자, 조도 기준 선정, 조명기구 배치 방식, 조명 설비의 설계 순서도를 쓰래요. 자, 뭐 KDS 목적 써놨고요. 자, 조도 기준 선정은 KSA 3011에 의해서 해라. 그 다음에 수평면 조도를 나타내는데 작업에 따라서는 수직면 또는 경사면 조도를 해라. 그 다음에 면적은 그 높이는 바닥 위에 0.85m를 정해지지 않을 때는 기준을 하고, 바닥에 앉아서 작업하면 0.4. 그 다음에 보도기나 복도나 옥의 경우에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자, 조명기구 배치 방식이요.
전반 조명이냐 국부 조명이냐 전반 국부 병용 조명이냐에 따라 다른데 전반 조명이요. 강원의 높이와 간격을 일정하게 배치하고 자격면 또는 실내 전체에 걸쳐 조도를 균일하게 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부 조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필요한 작업면만 국부적으로 집중시켜서 조명하는 방식입니다. 전반 국부 조명은 어때요? 전반 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곳에는 국부 조명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고 뭐 다 배웠던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정의, 특징, 적용 이렇게 갖고 나눠서 썼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설계 순서 건축도도 검토하고 조도 기준을 선정하죠. 그래갖고 강원하고 조명기구를 선정하고요. 조명기구 수량 선정해갖고 조명기구를 배치해요. 그래갖고 조도를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그런데 조도 계산했는데 조도 계산이 기준치보다 안 나와. 그러면 다시 조명기구 수량을 재산정을 해가지고 다시 재배치해갖고 다시 재계산을 해봅니다. 그래갖고 이제 오케이 되면은 이제 분기회로를 설계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해갖고 끝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다음 항목을 설명하시오. 태양전지 변환 효율하고 파워 톨렌스, 다음에 직류전류 이 지락 발생 시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시설 방법. 자, 태양전지 변환 효율하고 파워 톨렌스는 여러분들 교재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류전류의 지락 발생 시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시설 방법은 태양광 발전 설비 DC 지락 차단 장치 업무 처리 방법 알림이라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정의, 그 다음에 필요성 써놨고요. 태양전지의 변환 효율과 파워 톨렌스. 자, 태양전지 변환 효율은요,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빛 에너지에 대한 태양전지 출력의 비, 그래갖고 빛 에너지 입력분의 출력 에너지 전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빛 에너지는 P 인풋,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는 VOC, JSC, 필팩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 P 인풋이요, 단위 면적당 와트예요. 요게 단위 면적당 와트 가지고 요 계산하면 밑에 분모에 요 계산하면 와트로 돼 있잖아요. 단위 면적당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이제 단락전류 밀도거든요. 단위 면적당 단락전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락전류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고 계산하면 2 곱하기 A분의 VOC ISC가 자, VOC ISC가 이론상이에요. 요 ISC VOC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이 이론상 출력점입니다. 여기에다가 필팩터를 집어넣으면은 실제 출력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실제 출력점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팩터 개념도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같이 해야 된다. 자, 파워 톨렌스 다수의 셀을 직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모듈의 최대 출력이 전압, 전류 특성 차이 등으로 이론상 출력과 차이가 발생해요. 이론상 출력하고. 그래서 가장 낮은 전압의 스트링이 다른 높은 전압의 스트링에 영향을 미쳐갖고 전체적으로 뭐예요? 발전 전압이 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 직렬 구성했던 애들 중에 뭐 A 직렬, B 직렬, C 직렬이 있는데 A 직렬이 만약 낮아진다 그러면 B, C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낮아진다 이런 얘기. 제작 업체별로 다른 값을 파톨렌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용 오차가 크면 모듈 전체 출력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제작 업체에 동일한 걸 써주는 게 낫겠죠. 다음에 직류전류의 지락 발생 시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의 시설 방법. 자, 요거 이제 비절연 인버터 계통이냐 절연 인버터 계통이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 자, 비절연 인버터 계통입니다. 비절연 인버터 무변압기예요. 변압기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는 자, 이거 직류 태양광 전지예요. 그 다음에 태양광 모듈이고 인버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류축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RCD가 어디 있어요? 교류축에 있네요. 교류축. 그래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비절연 인버터를 설치하고 그 전원축을 교류를 여기를 접지를 하는 경우, 접지장, 이거 이제 접지장 표시고요. 접지를 했을 경우에 어때요? 직류 성분하고 교류 성분 모두에 동작하는 지락 차단기 B형 RCD를 여기에다가 교류축에다가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인버터 용량이 250kW를 초과하면은 직류 전류 모니터 장치를 차단기에 조합해갖고 다음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러는데, 만약에 지락 전류가 완만하게 상승했을 경우, 완만하게 변했을 경우에 B형 RCD 동작 보면은 인버터 용량이 30kV 이하면 지락 전류 300mA에서 300ms 이내에 동작해야 되고, 30kV
30kVA를 초과하면은 kV당 10mA를 가산하면 되겠어요. 다음에 지락 전류가 급격히 변할 경우 어떻게 되냐? 만약 초당 30mA씩 변한다. 초당 60mA씩 변한다. 초당 150mA씩 변화한다. 그러면 동작 시간은 300ms 이내, 150ms 이내, 40ms 이내. 그래서 어때요? 급격하게 변하면 RCD가 빨리빨리 동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절연 인버터 개통의 지락보요. 절연 인버터 변압기 내장형을 설치했을 경우에 전원 측의 교류 전류를 비접지. 그러니까 이쪽이 2차 측 지금 비접지했죠? 2차 측 비접지했을 때 절연 감시 장치 IMD죠. 얘를 어디다 하냐면 직류 측에 설치하는 거예요. 인버터의 직류 측에. 자, 그래서 절연장은 운전을 시작하기 전 24시간마다 한 번씩 측정해야 되는데 절연장 값은 다음 표기에서 정한 값 이상해야 된다. 그래서 자, 만약에 어레이 요거 전격 용량이 20kW 이하다 그러면 최소 절연은 30kΩ이고 만약에 쭉 변화해서 500kW를 이상이다 그러면 절연장 얼마? 1kΩ 이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이거 하기가 힘들죠. 자, 도로 가로등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거 보니까 도로조명 정의, 도로조명의 목적 써놨어요. 한번 보시고 도로조명 설계 시 고려사항 중에 첫 번째 도로 종류하고 도로조명 등급입니다. 도로 종류별로 도로조명 등급을 좀 고려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도로의 휘도와 휘도 균제도 및 조도인데 노면 휘도 운전자가 본 전방 60에서 160m 범위의 차도 노폭 내의 휘도다. 휘도 균제도는 종합 균제도하고 차선축 균제도로 나누는데 종합 균제도는 뭐예요? 평균분의 최소. 차선축 균제도는 최대분의 최소. 이렇게 되고 운전자에 대한 도로 조명 휘도 기준 보니까는 도로 조명 등급에 따라서 노면이 말랐냐 젖었냐에 따라서 평균 노면 휘도, 종합 균제도, 차선축 균제도, 종합 균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빈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나왔어요. 그러면 113회 나오고 135회 나왔으니까 136회 나올 확률은 그러니까 이제 제낄 거 제껴라 이거죠. 제가 이걸 출제 빈도를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다음에 보행자에 대한 도로 조명 기준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 주택 상업지역을 기준으로 수평면조도와 수직면조도를 표현을 해놨어요. 다음에 강원의 선정은요. 다 LED 해야 됩니다. LED. 이제는 다 LED예요. 조명기구 선정은 스테인레스나 알루미늄형 등기구를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명기구 컷오프 분류가 있는데 풀 컷오프형이냐, 컷오프형이냐, 세미 컷오프형에 따라서 수직각 80도, 그 다음에 수직각 90도에 따라서 상향으로 얼마나 나가는지를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조명기구 배치는 직선 도로일 때는 자 마주보기 배열을 하고 지그재그 배열을 할 수도 있고요. 중앙 배열을 할 수도 있고 한쪽 배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곡선 도로일 때는 곡률 방향이 작을수록 등기구 간격은 여기가 좁아지는 거죠. 다음에 교차로일 때 이 교차로 안에는 어때요? 사고 빈도가 높으니까 고조도로 여기에 필요합니다. 도로 조명 계산은요. FUN은 EAD죠. 그래서 FUN은 E가 이게 WS가 A고 KL 여기가 E고 그다음에 n분의 1이 요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요게 D죠. D는 n분의 1이니까 강강보상률이요. 그래서 FUN은 EAD하고 똑같다. 이렇게. 자, 10분만 쉬었다가 4교시 진행하겠습니다.